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만 하신 100% 거예요? 국내 주식. 그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국내 주식이 배당 성장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국내 주식만 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어떤 나는 이제 국내 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이런 철학이 있으신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정말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만 본 거예요. 고배당. 제가 들어갔을 때 8% 배당률까지도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7% 정도, 뭐 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7% 배당주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있다. 있다. 저도 사실은 쪼암님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부터라도 나 배당주를 좀 사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아니, 굳이 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나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 나도 10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공개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수익률하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제가 이제 종목하고 수량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제 이제 계좌를 캡처해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오, 네네. 어쨌든 제가 올해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일 이 계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의 단점이 하루 종일 이걸 끌어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둔감해지는 면도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엑셀 파일로 월별로, 연도별로 수익률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아니 저 안 합니다. 가계부도 안 쓰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실 때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25년에 어쨌든 시간 가치와 네. 배당 재투자,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매매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5% 미만 정도는 하는데 이게 재투자하다 보니까 복리 효과가 나타나서, 그리고 근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약간 의미가 없기는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 준비해 놓은 화면이 있어요. 네,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투자 소득을 보시면 그러니까 총 급여는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18억. 합쳐서. 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혼 전 급여까지 다 합치신 건가요? 다 합친 거예요. 그럼 24년 근무하신 것을 총 다, 합쳐서 네, 18억 정도 되고 플러스 퇴직금, 명퇴금이 9억 정도 됐습니다. 두 분 일찍 퇴직하셨으니까 명퇴금까지 네, 받고. 해서 9억이고 그러니까 생활비 계산하고 남으니까 투자 금액이 한 1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산 평가액이 주식 계좌랑 뭐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좀 넘는 것 같고, 조금. 그다음에 투자 소득이 자산 평가액에서 투자 금액을 빼면 1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지금까지의 그 평균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서 네네. 어쨌든 이 최근 3년 소득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3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있었나? 그렇죠. 이게 보면은 2022, 23, 24년인데 배당 소득이 보시면 4천, 5,700, 그다음에 24년도는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7,600.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21년부터 24년까지 실현 손익을 3년 동안 실현 손익.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 이익이 또 1억이 있습니다. 1억 3천이. 그래서 4억 4천 정도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옆에 자산 평가액이 나오잖아요. 현 시점 평가액. 현 시점 계좌 평가액은 네. 20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24년에 두 분이 18억이기 때문에 사실 나누면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두 분이 공기업 다녔으니까 뭐 막 억소득으로 막 연봉 아니에요. 넘게 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제 첫 월급이 54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렇죠? 99년에 제가 5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 직전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공개하셔도 되나? 괜찮아요. 네. 실수령액이 세금 다 제하고 한 420, 3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분들 막 억대 소득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는 굉장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소득자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만 하신 100% 거예요. 국내 주식. 그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 습관이 그렇게 든 것도 있고, 제 나이대에서 미국 주식이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최근에 또 유행을 최근에 유행을 주식이. 하기도 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간에 또 계속 깨 있어야 되잖아요. 맞네. 해외 주식은 밤에 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국내 주식이 배당 성장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요즘 또 그래서 금융주들이 인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 면도 있고, 제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국내 주식만 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어떤 나는 이제 국내 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이런 철학이 있으신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정말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만 본 거예요. 고배당. 제가 들어갔을 때 8% 배당률까지도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7% 정도, 뭐 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7% 배당주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있다.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이 이제 가격이 막 상승해 주가가 상승해서 뭐 배당률이 진짜 뚝 떨어진다든가 근데 뭐 실적은 계속 나온다든가 뭐 이러지 않으면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실적도 떨어지고 배당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 그러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그럼요. 주식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배당주에 최근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막 코인에도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 또 한때는 해외 주식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 막 환율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득 보신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는 직장인이니까 매달 좀 적금하듯이 뭐 고정적으로 그냥 이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좀 사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그 대형주 위주로 한 종목씩 사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ETF도 여러 종류 하나씩 일단은 사보셔라. 아, 경험 삼아. 경험 삼아. 그러면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섹터별로 다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공부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오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배당주를 모아가시는 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재투자 이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뭐 몇백억, 몇십억 대에서 뭐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 맞아, 극소수. 그리고 운이 좋은 거예요. 운도 그리고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 단타 치시는 분들 중에 물론 계좌 인증을 안 하셔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뭐 20억 벌었다. 젊은 나이에 20억 벌었다. 뭐 100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계좌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30, 40대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근데 정말 그때 1, 2억이 손해를 보면 그 1, 2억 다시 복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큰 돈이잖아요, 피 같은 진짜. 돈인데, 진짜. 피 같은 돈인데 1억 모을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아니 지금 가지고 오신 그림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네. 고르냐 그 네. 말씀 때문에 잠깐 가져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보면 재무제표예요. 근데 이게 한 12년서부터 20년, 11년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펄을 보면은 쭉 가다 20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22년도 3이고 지금 아마 찾아보셔도 지금도 퍼가 3.7? 4?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낮다는 찾아보시면. 건데. 근데 진짜 네. 2013년만 유독 13까지 올라가고 네, 되게 근데 희한하네.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네. 2013년 3,000원 하다가 16년, 17년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네. 네. 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보세요. 네. 자기 자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 계속 자본도 늘어나고 계속 있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보시면 점점 늘어나네. 그리고 배당금 보세요. 아마 지금은 3,4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17년, 18년 정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이것만 봐도 2배네. 왜 안 사지? 야, 이건 기회다. 그렇네. 더 일찍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2017년, 18년부터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거 보면서 왜 이거를 안 사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느끼신 분들은 그때 아마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종목 고르기 힘드시면 고배당 ETF를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ETF를 한두 개 사시지 마시고 네. 여러 종류를 사서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ETF 종류를 여러 개로. 여러 개. 그 10개를 쫙 펴놓고 그 들어간 종목이 보면 겹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나름대로 또 10년간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저처럼 그냥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쭈암님만의 우리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 다른 투자자 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조언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투자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자. 너무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너무 주식에 너무 매몰되지도 말자.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비트코인 하는 애들은 그냥 밤새도록 보고. 밤새도록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간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은 진짜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야 우리나라 주식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10년에 2배만 가져도 해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10년에 2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급적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배당책 투자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절약이 또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로소득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렇죠. 절약을 해야 근데 주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로소득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취업하시는 분들 막 20대부터 막 나는 뭐 금방 부자가 될 거야 막 뭐 책을 100권을 읽고 뭐 전문가야인데 이 바닥에서는 저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어느 정도만 읽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인문학적 교양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되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셔야 돼요. 결국은 근로소득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주식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제가 더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급여가 높은 직업이었으면 더 빨리 또 파이어가 됐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더 돈을 벌었으면 자산이 더 증식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 몸값을 올리는데 더 이렇게 치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 투자를 저는 이제 권하지만 배당 투자를 조금씩 계속 조금씩 모아서 가시고 그다음에 절세 부분은 이게 지금은 아마 못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작으니까. 근데 아시지만 결국은 제 나이 정도 되면 급여가 늘어나요.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가 주식까지 하고 뭐 임대소득도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진세가 되죠. 아마 한 번도 연말정산 외에 다른 그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보셨을 분들이 많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셔서 절세 계좌, ISA라든지 뭐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슈드 같은 거 미국 주식 많이 뭐 슈드만 사 모아라 이런 유튜브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무슨 뭐 ETF 런칭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10년을 비교를 했어요. 미국 슈드랑 우리나라 금융 ETF를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ETF가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론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잘 찾아보고 성향에 맞는 걸 투자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국내 주식은 아니다. 그건 또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도 순리에 맞게 시간의 힘을 믿으면서 여러분 꾸준히 지속 가능한 투자로 얼마든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쭈암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진행자님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저 따라가요. 저도 이제 남편 설득해가지고 이제 절반은 그냥 배당주 투자로 그냥 갈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